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목욕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욕이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목욕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잘못된 목욕 습관은 단 하룻밤 사이에도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추운 겨울날 저녁,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에 기분이 좋았던 김 씨는 목욕 후 바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응급실에선 매년 겨울마다 목욕 후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목욕 관련 뇌졸중 환자가 여름철에 비해 무려 3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매일 하는 목욕이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선 목욕과 뇌졸중의 위험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목욕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부. 목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혈관의 급격한 변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혈관들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할 때 이 혈관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하게 확장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때 혈압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 혈압이 130, 80 정도였던 사람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16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몸은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는 우리 몸, 특히 뇌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갑자기 늘렸다가 확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충격인 것입니다. 온도 차이가 만드는 위험, 한국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특히 최근 년간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집안의 난방을 아끼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온도 차이입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10도 정도의 추운 탈의실로 나가면 우리 몸은 무려 30도 이상의 온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철 목욕 후 뇌졸중 환자의 약 70%가 욕실과 다른 공간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인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탈수가 부르는 재앙 목욕을 하면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있을수록 땀을 통해 배출되는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단 20분간의 목욕으로도 약 500ml, 즉 생수 한 병 정도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이렇게 진해진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혈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혈관에 이런 혈전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목욕을 하면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알코올 자체가 이미 탈수를 유발하는데 여기에 목욕까지 하면 탈수 증상이 심해져 혈액이 더욱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박 교수는 목욕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가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부 치명적인 목욕 습관 5가지.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뜨거운 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시원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첫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목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42도, 심지어 45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사용합니다. 왜 뜨거운 물이 위험할까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열을 식히기 위해 혈관을 최대한 확장시킵니다. 이때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어야 하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45도의 물에 10분간 몸을 담그면 심박수가 분당 30회 이상 증가하고 혈압은 20mmm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일어서는 행동입니다.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욕조 안에서 쓰러지면 익사할 위험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72세 최모 씨는 추운 겨울날 저녁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욕조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빨리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최 씨는 뇌졸중으로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물의 온도는 반드시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세요.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몸의 가장 안전한 온도입니다. 온도계를 사용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조에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들어가세요. 먼저 발부터 담그고 점차 상체까지 담그면서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올 때도 천천히 일어서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서지 말고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목욕 시간이 너무 길다. 목욕은 오래 해야 시원하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욕조에 몸을 담그고 30분, 1시간씩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적절한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최대한 길어도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목욕을 하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처음 10분은 몸이 이완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20분 이상 뜨거운 물에 있으면 심장이 평소보다 50% 이상 더 빠르게 뛰고 혈압 변동폭도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목욕을 하면 탈수 증상이 심해집니다. 30분간 목욕을 하면 약 1리터, 즉 큰 생수병 1개 분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수분이 손실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매일 저녁 1시간씩 반신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욕조에서 나오려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장시간 목욕으로 인한 탈수와 혈압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제한하세요. 욕실에 시계를 두고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더 오래 목욕을 하고 싶다면 중간에 욕조에서 나와 몸을 식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 목욕, 5분 휴식, 다시 5분 목욕하는 식으로 나누면 몸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함. 욕실에 생수를 가져다 두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욕 전후 온도 차이가 크다. 이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목욕 습관입니다. 뜨거운 욕실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욕실은 따뜻하지만 탈의실이나 복도는 춥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온도 차이가 20도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도의 욕실에서 10도의 복도로 나가는 순간 우리 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30-50mm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이미 약해진 혈관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또는 급격히 수축한 혈관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두 경우 모두 뇌졸중이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8세 박모 씨는 평소 건강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박 씨는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의 찬바람이 몸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극심한 두통을 느꼈고 곧이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의사는 목욕 후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을 급등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실과 다른 공간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목욕하기 전에 미리 탈의실과 복도의 난방을 켜두세요.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바로 욕실 문을 활짝 열지 마세요. 먼저 문을 살짝 열어 온도를 조금씩 낮추고 몸도 천천히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은 후에 욕실 밖으로 나가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에서 나갈 때 가운이나 두꺼운 목욕 가운을 입어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반드시 말리고 나가야 합니다. 젖은 머리로 추운 곳에 나가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합니다. 네 번째,
술을 마신 후 목욕하기. 술 마시고 땀 빼면 숙취가 풀린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을 마신 후 목욕하는 것은 스스로 뇌졸중의 위험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술을 마신 후 목욕이 위험할까요?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즉, 술을 마시면 이미 혈압이 낮아지고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더욱 확장되고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혈압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뜨거운 물은 모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두 가지가 결합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고 심장마비 위험도 높아집니다. 탈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술로 인해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욕으로 더 많은 땀을 흘리면 혈액이 매우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이는 혈전형성의 완벽한 조건이 되며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45세 김모 씨는 회식 후 집에 돌아와 술을 깨기 위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김 씨는 욕실 바닥에 쓰러졌고 1시간 후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김 씨는 뇌경색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알코올과 뜨거운 물의 복합작용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혈류가 차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지 마세요. 최소 6시간, 가능하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이 완전히 깨고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 후에 목욕하세요. 만약 꼭 씻어야 한다면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그리고 목욕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사우나도 절대 금물입니다. 사우나는 목욕보다 더 많은 땀을 배출시키고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5번째, 식사 직후 목욕하기. 밥 먹고 바로 씻으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타당한 조언입니다. 식사 직후 목욕이 왜 위험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정상적인 소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체 혈액의 약 30%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식히기 위해 혈액이 피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소화기관과 피부가 혈액을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의식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심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위장은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없고 소화불량, 복부 팽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세 정모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20분 후 목욕을 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던 정 씨는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느꼈습니다. 이어 가슴 통증까지 느낀 정 씨는 급히 욕조에서 나오려 했지만 힘이 빠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빨리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정 씨는 일과성 허혈 발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 직후 목욕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목욕하세요.
특히 과식을 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목욕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있으면 저혈당으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이라면 가벼운 간식이라도 먹고 30분 후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목욕 시간은 식사 후 12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1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적당히 목욕하면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3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대처법.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경색입니다. 이는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0%가 뇌경색입니다. 혈전이나 색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의 뇌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죽게 됩니다. 둘째는 뇌출혈입니다. 이는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것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20%가 뇌출혈입니다. 높은 혈압으로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 뇌 조직이 피에 눌려 손상됩니다. 두 경우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뇌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습니다. 뇌졸중의 무서운 점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단 몇 분 만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처럼 혈압 변화가 큰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전조 증상.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빨리 대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의 힘 빠짐입니다. 목욕 중이나 목욕 후에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저리다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의 절반이 가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특히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의 두통이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걷기가 힘들다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욕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 후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나 힘 빠짐을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즉시 129에 전화해야 합니다. 골든타임,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한다. 뇌졸중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늦어도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매우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단 1분만 지나도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뇌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4시간을 넘기면 심각한 후유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이 의심되면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뇌졸중 대처법 FAST를 기억하세요. Face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확인하세요. 두 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Speech 언어.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한지 확인하세요. 시간.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목욕 중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욕조에 있다면 천천히 나오고 샤워 중이라면 물을 끄세요. 둘째,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부르세요. 넷째, 119에 즉시 전화하세요. 혼자 병원에 가려 하지 마세요. 이동 중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하고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을 흔들거나 때리지 마세요.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을 낮추려고 임의로 약을 주지 마세요. 뇌경색일 경우 혈압을 낮추면 더 위험합니다. 넷째,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4부, 안전한 목욕을 위한 실천 지침. 목욕 전 준비사항. 안전한 목욕은 목욕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크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을 확인하세요. 특히 고혈압 환자라면 목욕 전 혈압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mm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mmg 이상이면 목욕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목욕하면 뇌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목욕 30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목욕 중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내 온도를 조절하세요. 욕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복도의 온도도 미리 높이세요. 욕실과 다른 공간의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30분 전부터 난방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에도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세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넘어지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드세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목욕 전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세요. 지금 목욕할 건데 30분 후에 전화 한번 해줘 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세요. 수건, 옷, 물 등을 욕실에 미리 가져다 두세요. 목욕 중 욕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욕을 미루세요. 술을 마셨다면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도 목욕보다는 간단한 샤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중 주의사항. 목욕을 시작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물 온도는 38와 40도를 유지하세요. 온도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진다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들어가세요. 발부터 시작해서 점차 상체까지 담그세요. 급하게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최소 2, 3분에 걸쳐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서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욕실에 시계나 타이머를 두고 시간을 확인하세요.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위험을 부릅니다. 넷째, 물을 계속 마시세요. 욕실에 생수병을 가져다 두고 5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두통이 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조금만 참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섯째, 천천히 나오세요. 욕조에서 나올 때는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세요. 급하게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혼자 목욕해야 한다면 욕실 문을 잠그지 말고 가족에게 알린 후 목욕하세요. 목욕 후 주의사항. 목욕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욕 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욕실에서 천천히 나가세요. 욕실 문을 갑자기 활짝 열지 말고 먼저 살짝 열어 온도를 조절하세요.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은 후에 나가세요. 둘째, 머리를 꼭 말리세요. 젖은 머리로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리거나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목욕 후 바로 활동하지 말고 따뜻한 방에서 20와 30분 정도 쉬세요. 이 시간 동안 혈압과 체온이 안정됩니다. 넷째, 수분을 보충하세요. 목욕 후에도 물을 한두 잔 더 마시세요. 이온 음료나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탈수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세요. 목욕 후 2서 3시간 동안은 특히 주의 깊게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쉬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목욕 후 바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밖에 나가지 마세요. 최소 1시간은 따뜻한 실내에 머무르세요. 일곱째,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은 목욕 후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목욕으로 혈압이 변한 상태에서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복용 시간을 정하세요. 5부, 고위험군을 위한 특별 지침, 고혈압 환자의 목욕법. 고혈압 환자는 목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목욕하면 뇌출혈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수축기 혈압 140mm, 이완기 혈압 90mm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을 때만 목욕하세요. 둘째, 혈압이 높은 날은 목욕을 피하세요. 수축기 혈압이 160mm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mm 이상이면 목욕을 미루세요. 간단한 샤워로 대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물 온도를 더 낮추세요. 일반인은 388 40도가 적당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316 38도의 미지근한 물이 더 안전합니다. 넷째,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세요. 10분을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5, 7분 정도로 짧게 하세요. 다섯째,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목욕 직전이나 직후에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목욕과 약 복용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세요. 여섯째, 반드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목욕하세요. 고혈압 환자가 혼자 목욕하다가 쓰러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일곱째, 목욕 후 혈압을 재세요. 목욕 후 30분 뒤 혈압을 측정해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는지 확인하세요. 당뇨병 환자의 목욕법. 당뇨병 환자도 목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당을 체크하세요. 목욕 전 혈당을 재고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욕을 미루세요.
혈당이 250mg/dl 이상이거나 70mg/dl 이하이면 위험합니다. 둘째,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뜨거운 물은 혈당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목욕 중 식은땀, 어지럼증, 떨림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사탕이나 주스를 드세요. 셋째, 발을 특히 조심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 온도를 발로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목욕 후 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처나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세요. 당뇨병 환자는 작은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탈수에 주의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평소에도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탈수되기 쉽습니다. 목욕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심장병 환자의 목욕법. 심장병 환자에게 목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목욕해도 되는지, 어떻게 목욕해야 하는지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컨디션이 좋을 때만 목욕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피곤하면 목욕을 하지 마세요. 셋째, 물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하세요. 36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5분 이내로 짧게 목욕하세요. 넷째,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욕하세요. 다섯째, 심장약을 가까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은 욕실 근처에 두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하세요. 여섯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등이 나타나면 바로 목욕을 멈추고 119에 연락하세요. 마무리, 건강한 목욕 문화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일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혈압 변화, 온도 변화, 탈수 등으로 인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목욕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목욕 시간이 너무 길기, 목욕 전후 온도 차이가 크기, 술을 마신 후 목욕하기, 식사 직후 목욕하기.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물 온도 38에서 40도 유지, 목욕 시간 10-15분 제한, 충분한 수분 섭취, 실내 온도 차이 최소화, 천천히 들어가고 나오기. 그리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시야장애,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과 균형,